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어요? 그냥 키보드를 잘못 누른 단 한 번의 실수가 수십조 원을 만들어내고 또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디지털 세상에서 아주 작은 실수가 어떻게 상상도 못할 결과를 낳는지 그 속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야기는 2026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내 앙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무려 62만 개의 비트코인, 당시 시가로 계산하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실수로 사용자들에게 지급되어 버린 겁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오류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발생할 수 있었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실수의 정체 궁금하시죠? 놀랍게도요. 이런 종류의 사고에는 이름까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게 더 소름 돋는 사실이죠. 과거에도 똑같이 반복됐던 문제입니다. 바로 팻핑거 오류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뚱뚱한 손가락 때문에 키보드를 잘못 눌렀다. 이런 비유에서 온 건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오타 같잖아요. 그런데 금융 시스템에서는요. 이게 시스템 전체를 그냥 마비시켜버릴 수 있는 재앙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빗썸 사고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건데? 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익숙한 과거의 어떤 사건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이건 거의 디지털 데자뷰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소름 돋게 똑같습니다. 2018년 삼성증권의 유령 주식 사태, 그리고 2026년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삼성증권에서는 직원이 배당금을 1,000원 대신 1,000주로 잘못 입력했고요. 빗썸에서는 시스템이 보상 단위를 2,000원이 아니라 2,000 비트코인으로 잘못 설정해버린 겁니다. 결과는요? 둘 다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자산을 수십억, 수십만 개씩 만들어냈고 시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단순한 개인의 실수를 넘어선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아니, 대체 왜, 어떻게 이런 말들 안 되는 일이 가능한 걸까요? 지금부터 이 거대한 오류 뒤에 숨어 있는 기술적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빗썸 같은 중앙화 거래소 있잖아요. 여기서 일어나는 거래의 대부분은요, 사실 블록체인 위에서 직접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래소 내부의 개인 장부에서 처리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완전한 탈중앙화 플랫폼이라기보다는 그냥 기존의 은행이랑 비슷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이 은행 비율을 보면 이해가 확 되실 겁니다. 자, 온체인 거래는요, A은행 금고에서 B은행 금고로 진짜 현금 다발을 옮기는 것과 같아요. 좀 느리고 번거롭지만 누가 봐도 확실하고 안전하죠. 반면에 거래소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오프체인 거래는 뭐냐? 그냥 은행 내부 컴퓨터에서 제 계좌의 숫자 100을 지우고 여러분 계좌에 100이라고 새로 써주는 것과 똑같아요. 엄청 빠르죠. 하지만 이건 그냥 거래소가 관리하는 엑셀 파일의 숫자일 뿐 실제 돈이 움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내부 장부, 이 오프체인 방식 때문에 팻핑거 같은 실수가 터졌을 때 끔찍한 결과를 낳는 겁니다. 보세요. 시스템 오류 한 번으로 있지도 않은 유령 자산이 막 생겨날 수 있고요. 또 이 장부랑 실제 지갑에 든 자산을 실시간으로 계속 비교 검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터져도 한참 뒤에나 알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는 뭐겠어요? 모든 사용자가 내 돈 진짜 있는 거 맞아? 하면서 한꺼번에 돈을 빼려고 하면 네, 바로 끔찍한 뱅크런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문제의 원인은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이런 디지털 대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디지털 안전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는 예방 단계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완화 단계입니다. 자, 먼저 예방 도구들입니다. 이건 마치 자동차의 안전벨트나 에어백을 다는 것과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알아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숫자인데 싶은 비정상적인 입력을 자동으로 차단해 주는 거죠. 또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한 명이 아니라 두 사람이 확인하고 승인하게 만드는 메이커 체커 시스템 같은 것도 있고요. 애초에 사용자가 실수하기 어렵게 버튼이나 입력창 디자인을 바꾸는 것도 아주 중요한 예방책입니다. 다음은 완화 도구입니다. 이건 사고가 터진 후에 출동하는 119 구조대 같은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킬 스위치라는 비상 버튼을 눌러서 모든 거래를 일단 정지시킵니다. 그리고는 블랙박스 같은 감사 로그를 뒤져서 누가, 언제, 무슨 짓을 했는지 빠르게 찾아내죠. 그리고 나서는 자동화된 봇을 투입해서 잘못된 거래를 되돌리는 복구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런 끔찍한 사고가 반복되는 걸 막고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기 위해서 기술과 규제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그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방어의 개념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예전처럼 문제가 생기면 막는 수동적인 방어에서 벗어나서요. 아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훨씬 더 지능적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5년을 내다보면 이런 기술들이 표준이 될 겁니다. 먼저 AI가 평소 운영자의 행동 패턴을 학습해서요. 이 사람답지 않은데 싶은 행동을 하면 바로 경고를 보내주는 거죠. 또 준비금 증명이라고 해서 거래소가 우리 장부에 적힌 만큼 진짜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투명하게 증명하는 기술이 보편화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산 기본법 같은 강력한 법률이 나와서 이런 안전장치들을 아예 의무화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단순한 클릭 실수 하나가 어떻게 전체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걸 막기 위한 수많은 기술적인 노력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한들 과연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를 완벽하게 100%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점점 더 복잡해지는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